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념 테이블에서 2차 방정식에서는 6개의 개념,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는 4개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더하기에 대해서는요, 미분 방식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x1, x2는 b가 되는 것인데요. 미분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두 번째 해를요, 첫 번째 해에 어떤 함수를 곱했습니다. 구조가 좀 바뀌었네요. 이러한 구조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요, y2는 이와 같이 y1 곱하기 y1 제곱분의 1입니다. 무언가 y1이 분모해 있고요. 이것의 최종 결과는 근의 공식처럼 y1, y2는 v가 되는 형태입니다. 마치 물리적으로 미터의 제곱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u라는 함수는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구해보면요, 이와 같이 디멘전 맞추기 놀이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2차 방식의 구조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의에서는요, 수식의 유도보다는요, 개념의 구조를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해서 5개의 개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수 내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차에 y1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상당히 외롭네요. 혼자만 알려져 있습니다. y1을 미분 방식에 대입을 하면요, 우변의 결과는 0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제차의 호모제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제차의 y2는요, y1에 이러한 함수를 곱합니다. 이것을 대입을 해서 u를 구하면요, 아까 전에 했던 것과 같이 y2는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미분 방식의 최종에는요, 이와 같이 호모제니어스 솔루션의 선형 결합과 파티큘러 솔루션이 합의됩니다. 여기서 yp 함수 앞에는요, 적분상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yp를 미분 방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요, 최종 결과는 hx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yp는요, y2를 구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분모의 1 대신에 이와 같이 인티그레이션 p y1h를 하면요, 특수해가 구해집니다. 결과를 정리하면요, 이와 같이 p라는 인티그레이팅 팩터가 있고요, 제차해와 특수해의 합으로 주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y1이 처음에는 홀로 있어서 외로운 줄 알았더니요, 알고 보니까 항상 이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공식과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항상 y2와 yp는 자동으로 딸려옵니다. 이번에는 변수 변분법입니다. 제차해 y1과 y2가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차이기 때문에 y1과 y2의 결과는요, 모두 0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hx를 고려한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구할까요? 호수와 b는 묶여 있어서 이 두 친구가 다리를 건너서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요, 미분 방식의 우변이 0에 해당하는 제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확장된 개념을 구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바텀업 구조입니다. 오른쪽에 h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한 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C1, C2가 상수인 것을 확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C1, C2를 상수가 아니고 함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대입을 해서 hx가 나타나도록 C1, C2 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이것을 바로 라그랑주 변수 변분법이라고 합니다. 대입을 해서 첫 번째 식으로 C1'과 C2'이 결합된 것을 0으로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y1'과 y2'을 집어넣으세요. 우변이 h가 되도록 연립 방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c1'과 c2'을 구하고요. 이것을 적분을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이 구해집니다. 이게 미분 방식에서 간단한 형태인 오일러 방법입니다. 이것은 x의 람다 파워라고 두고요. 미분하고 대입을 하면요. 람다에 대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2차 방식이 되고요. 람다를 풉니다. 람다1과 람다2가 구해지면요. 이와 같이 해가 구해집니다. 만약에 람다1과 람다2가 같은 중근의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람다에 대한 편미분으로서 구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x의 람다 파워 로그 x가 되겠네요. 람다가 복소수인 경우에는요.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것을 전개하면은 두 개의 독립적인 함수가 나옵니다. 미분 방정식의 파워 시리즈 해법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수학적인 용어인 해석적, 어널리틱을 공부합니다. 어떤 함수 fx가 x0 부근에서 수렴 반지름을 가지고요. x-x0의 파워 시리즈로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x는 x0에서 해석적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해석적인 함수라고 하면 됩니다. 수면의 위치는요. 거듭제곱이 0이고요. 그래서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거듭제곱이 양수인 경우를 어널리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가 물속으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어널리틱 함수입니다. 지금부터 프로베너스 방법을 다시 돌아봅니다. 미분 방식은 이와 같이 주어지고요. 이 함수에서 ax와 bx가 x는 제로에서 해석적이면요. 상수 람다를 임의의 실수 또는 복소수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주어진 것을 반드시 하나 가집니다. 이러한 프로베너스 방법은요. 앞에서 공부했던 오일러 방법을 확장한 것입니다. 수식으로는 어떻게 정리했는지 돌아볼까요? 갈색 메모장에 있는 것은요. 알고 있는 오일러 방법입니다. 프로베너스 방법이 다루는 미분 방식이고요. 여기서 AX는 어널리틱이기 때문에 A0부터 이와 같이 파워 시리즈로 표현이 됩니다. BX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Y1과 Y2는요. 오일러의 방법을 확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수항을 제외한 이 표시된 부분이요. 모두 0이라면 이것은 오일러 방법과 같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는 오일러 방법이므로 이것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두 개의 솔루션 y1과 y2를 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오일러 방법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람다에 대한 방정식에서 람다1과 람다2가 정수차인 경우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x의 1제곱과 x의 2제곱이 각각 독립적인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b0와 a1은 같고요. 전부 같게 되고 a0는 0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y1과 y2는 같은 함수가 됩니다. 이게 미분이므로 반드시 해가 두 개 있어야 하는데요. 한 개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람다의 차이가 정수차가 되는 경우에는요.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프로베니어스 방법의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서요.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0와 B0를 이와 같이 1로 둡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솔루션에 상수를 곱해도 선형 미분 방정식이므로 해가 됩니다. 따라서 1로 둬도 되죠. 하지만 0으로 두면요. 람다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듭제곱의 시작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를 1로 둡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해가 되고요. 이번에는 람다의 차이가 정수차인 경우입니다. 오일러의 방법에서 보면요. 이와 같이 y2를 y1 곱하기 로그 x라고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y1 로그 x에 k를 곱합니다. 만약에 k가 제로라면요. 이것은 0이 되고요.
그냥 위에 있는 y2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만으로 문제가 된다면요, K값은 0이 아닙니다. 정수차 중에서도요, 특별히 n이 0이 되는 경우는요, 중근이 됩니다. 람다1과 람다2가 중근이 되면요, 이러한 해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K 같은 것이 있으면요, 0이 되어버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y1 로그 x는 무조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와 같이 뭔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요, 1이라는 숫자를 0으로 바꿔칩니다. 쉽게 말해서 이 경우에는 K를 붙이고요, 아래쪽에는 0을 붙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일반해가 구해집니다. 여기서 상수항이 반드시 0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0이 아니고요, 1이라면요, y1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똑같고, 만약에 a1, b1이 똑같고요, 뒤도 똑같게 되면 이것은 소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반드시 0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식의 유도 과정은요, 교과서를 참조하세요. 프로베어너스 방법은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개념적으로 설명합니다. 오일러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요, 여기서 람다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 됩니다. 프로베어너스 방정식은요, 이와 같이 AX와 BX가 어널리틱인 경우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이 파워 시리즈가 해가 되고요, 여기서 X의 람다 제곱이 오일러의 방법과 공통점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념 구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면요, 프로베어너스 방법이 그냥 평범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와 같이 AX, BX가 임의로 주어지는 경우에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도전을 했는데요, 모두 실패하고 프로베어너스가 이것을 해결한 것입니다. 프로베어너스라는 이름은 수학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는 금자탑이 됩니다. 그만큼 개념 구조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페이지를요, 화면 캡처해 놓으면요, 프로베어너스 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